이 영상 시리즈에서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채 안 된 1942년 10월 하순 과달카날 섬에서의 지상전과 동시에 벌어진 산타크루즈 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미 항모 호넷이 일본 항공대의 공격을 받는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일본 항공대는 급강한 폭격기와 뇌격기가 같이 왔으나 먼저 명중탄을 낸 것은 폭격기였습니다. 지금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은 일본 99식 급강한 폭격기이고, 여기 보이는 항공기는 일본 뇌격기라고 사진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에서 수면 위를 낮게 날아가는 항공기도 일본 뇌격기라고 합니다. 오전 9시 15분경 호넷의 두 발의 어뢰가 우현 쪽, 하나는 엔진룸 부근에 명중합니다. 또한 폭격기 한 대가 호넷의 뒤에서 접근해 대공포에 맞은 후 180도로 돌아 함수 부근에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호넷은 이 어뢰 공격으로 전체 함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와중에도 미군의 대공포화로 일본군 뇌격대도 여러 대가 격추되어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공격을 개시한 일본군 뇌격기들과 폭격기들도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엔터프라이즈에서 날아온 와일드캣 전투기들과 호위함들의 대공포화로 어뢰 투하 순간을 맞추지 못하는 등 크게 방해받았고 많은 수가 격추되었습니다. 오전 9시 10분경 시작된 일본 폭격대와 뇌격대의 공격은 약 10여 분 후 종료되었습니다. 호넷은 폭탄 3발과 어뢰 2발을 맞고 모든 동력을 잃고 키도 손상을 입어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일본 측의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일본 측은 오전 공격에서 폭격기 21기, 뇌격기 20기, 전투기 12기가 호넷을 공격했고 폭격기 21기 중 17기를 잃었습니다. 또한 뇌격기 20기 중 16기를 잃었고 전투기 12기 중 5기를 잃었습니다. 일본은 총 53기의 항공기 중 38기를 잃어 70%가 넘는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손실된 38기 중 14기는 일단 전장을 떠났다가 돌아가는 길에 추락하거나 불시착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해군의 에이스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뇌격기 공격수였던 무라타 시게하루 소자도 전사했습니다. 일본은 그야말로 항공대를 탈탈 털어넣어 호넷을 기동 불능시키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 사진에는 동력을 잃고 우현으로 7도 정도 기울어진 호넷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본 급강한 폭격기로부터 맞은 폭탄으로 인한 피해로 뿜어져 나오는 연기도 보입니다. 일본 항공대의 미군 항모 공격은 미국 항공대의 일본 항모 공격보다 더 일찍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호넷과 엔터프라이즈에서 발진한 미군 공격대도 일본 항모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대와 일본 항공대의 공격 시간차는 약 30분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일본 함대도 곧 들이닥칠 미군 항공대를 긴장 속에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미드웨이의 교훈을 잊지 않은 일본도 이때 항모 쇼카쿠에 처음으로 레이더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식 2호 전파 탐신이 1형이라는 레이더였고 약칭으로는 21호 전탐으로 불렸습니다. 이 레이더가 몰려오는 미군 항공기들을 탐지한 것은 오전 8시 40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군기들은 135도 방향에서 오고 있었고 거리는 145km였습니다. 이때 일본 항모 상공을 지키고 있던 제로기는 23기 혹은 26기 정도로 추정됩니다. 쇼카쿠의 레이더는 이날만큼은 미군의 레이더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군기들은 계속 일본 항모 쪽으로 전진해와서 상공을 지키던 제로기와 접촉하지만 돈틀리스 급강한 폭격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을 계속합니다. 이전에 미군 공격대가 시간을 아끼려고 모이지 않고 3개 부대로 따로 전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도착한 이 항공대는 이미 일본 항공대에 공격당한 호넷에서 맨 처음 출격한 것이었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 8기, 어벤져 뇌격기 6기, 돈틀리스 폭격기 15기로 구성된 이 항공대는 Z2호 전투기들의 도중에 공격당한 부대가 아니어서 그대로 일본 항모를 향해 다가옵니다. 호위 제로기들과 접전을 펼치면서 몇 대는 격추되기도 하면서 결국 돈틀리스 급강한 폭격기들은 오전 9시 27분 일본 항공모함 쇼카쿠에 급강하를 실시할 수 있는 위치까지 도달합니다.
당시 즈이카쿠는 엔터프라이즈와 마찬가지로 스콜 먹구름 속에 들어가 미군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5기의 돈틀리스 중 제로기 공격을 피해 폭격이 가능했던 것은 13기였다고 하고, 일본 함들에서 발사한 대공포탄이 터지는 사이 급강하가 시작되고 돈틀리스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전투 상황 기록을 종합해보면 돈틀리스 폭격기에서 처음 떨어진 폭탄 서너 발은 빗나갔습니다. 쇼카쿠의 회피기동으로 인해 빗나간 폭탄들이 떨어진 위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군 폭격기들은 평상시 투하 고도보다 절반 이상 낮은 고도 200~300m에서 폭탄을 투하했고, 바로 쇼카쿠의 중앙부 엘리베이터 뒷부분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폭탄이 후방 엘리베이터 왼쪽에 명중했습니다. 한 발의 폭탄은 함교 바로 뒷부분에 명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발이 비행갑판 중앙부 어딘가에 명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쇼카쿠는 이렇게 돈틀리스 폭격기로부터 4발의 폭탄을 맞았습니다. 나머지 돈틀리스 폭격기들도 몇 발의 지근탄을 쇼카쿠 주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기록에서 그나마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명중탄 4발과 최초에 빗나간 것 4개입니다. 이 폭격으로 쇼카쿠는 항공기 이착함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갑판 아래에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항모 여러 군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쇼카쿠의 엔진은 전혀 손상을 입지 않아서 전속력을 낼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한 홀수선 아래에도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이건 같이 갔던 어벤져 뇌격기 6기가 어뢰 공격으로 전혀 피해를 못 주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미군 첫 번째 공격 때 어벤져 뇌격기들이 일본 항모를 발견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돈틀리스 폭격기들과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어벤져 뇌격기들은 항모 대신에 일본 중순양함 토네를 만나 어뢰 공격을 시도했으나 명중탄은 내지 못하고 한 기가 제로기에 격추되고 2기는 오는 길에 불시착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폭탄을 맞은 쇼카쿠에서 화재 진압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드웨이에서의 실패를 교훈삼아 여러 피해 복구 준비를 했고, 결정적으로 항공기를 거의 전부 띄우는 바람에 당시 쇼카쿠엔 2기의 항공기밖에 남아있지 않아서 미드웨이 때처럼 폭탄, 어뢰, 연료, 항공기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쇼카쿠의 피해 복구 작업은 계속 진행돼서 오후 2시 30분에 화재를 진압했고, 이후 더 이상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후방으로 퇴각합니다. 호넷의 1차 공격대 이후 출격한 엔터프라이즈의 소규모 공격대는 이후 미군 함대로 가던 폭격기 등을 업무하던 항모 GEO 제로기들의 공격을 받아 와일드캣 4기와 어벤져 4기가 전열에서 이탈해버립니다. 이 소규모 공격대는 일본 항모부대까지 가지도 못하고 항모부대 앞에 일본 전위부대 배들을 만나 어뢰 공격 등을 시도했으나 전부 실패하고 아무 성과 없이 다시 엔터프라이즈로 돌아갑니다. 두 번째 항공대와 10분 간격을 두고 호넷에서 두 번째, 전체로는 세 번째로 출격한 미군 항공대. 이 편대는 와일드캣 7기와 어벤져 10기, 그리고 돈틀리스 9기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편대도 일본 항공모함 근처까지 가지도 못했는데요. 맨 앞에 앞서가던 편대로부터 일본 항모가 안 보인다는 연락을 들었고, 그렇다면 일본 항모는 공격권 밖으로 이미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앞선 편대와 마찬가지로 항모부대 앞에 있던 전위부대에 일본 함을 하나 목격하는데 바로 일본 중순양함 치쿠마였습니다. 치쿠마를 발견한 미군 항공대는 바로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때 시간은 오전 9시 26분으로 첫 번째 항공대가 쇼카쿠에 공격을 개시할 때였습니다. 폭격이 시작되자마자 450kg 폭탄 하나가 함교 왼편에 명중해서 큰 피해가 났습니다. 그리고 5분도 채 안 되어 함 우현 중앙부에도 폭탄이 명중했습니다. 이후 어뢰도 명중해서 함에 해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항모를 발견 못한 미군 항공대의 공격으로 치쿠마에서는 약 190명이 사망하고 함장을 포함한 15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체 승조 인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사상자가 난 것입니다. 이 사진에는 26일 당시 공격을 당해 중앙부에서 연기를 뿜고 있는 치쿠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뒷부분에 있는 수상기 캐터펄트와 크레인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함 밖으로 돌출된 것도 보입니다. 치쿠마는 공격당할 때 어뢰를 버려서 큰 폭발을 피하고 이후 트루크 기지로 피항하고 1943년 2월 말까지 일본 구레 해군 공창에서 수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미군 238 공격대는 일본 항공모함 공격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과 일본의 1차 공격이 전부 끝났습니다. 이 사진에서는 호넷의 화재 진화 작업을 돕는 미군 수상함들이 보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호넷 옆에 구축함 러셀이 오전 공격 이후 피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호넷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남은 항공작전은 엔터프라이즈에만 의존해야 했습니다. 미 항모 부대를 지휘하던 킹케이드 제독은 남태평양 지역 사령관인 홀지 제독에게 정확히 2단어로 된 오전의 전투 상황 보고를 타전합니다. 호넷의 화재는 빠른 피해 복구 노력으로 오전 10시경 어느 정도 진압됩니다. 하지만 아직 전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어서 미군 항공대의 공격은 끝났지만 일본군은 아직도 2파, 3파 공격대가 계속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공격을 마치고 연료가 거의 떨어져서 돌아오는 공격대를 착함시켜야 했고 동시에 와일드캣 전투기들을 띄워서 상공을 방어해야 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비행갑판이 평상시와는 비교도 안 되게 복잡해진 것은 당연했습니다. 1차 공격대가 쇼카쿠를 공격하고 있던 오전 9시 30분 순양함 노스앰프턴의 레이더가 315도 방향 약 120km 거리에서 다가오는 항공대를 포착합니다. 9시 45분에는 전함 사우스다코타의 레이더가 325도 방향 88km 거리에서 탐지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엔터프라이즈가 340도 방향 72km 거리에서 일본 기들을 탐지합니다. 호넷의 이착함을 진행시킬 수 없어서 엔터프라이즈는 혼자 버거운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가 일본 공격대를 포착했던 오전 10시가 되어가던 시각 엔터프라이즈는 갑판이 꽉 차자 오전 10시에 착함을 중지하는데 이때 사고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에 착함하지 못한 어벤져 뇌격기 한기가 바다에 착수했는데 갑자기 와일드캣 한기가 해수면을 보고 다가와 기총소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놀란 근처 구축함도 대공포를 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구축함에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폭발은 바다에 착수했던 어벤져 뇌격기에서 어뢰가 저절로 발사되어 구축함에 명중한 것이었고 그 구축함의 이름은 포터였습니다. 포터는 어뢰로 인해 동력을 잃고 자침 결정이 내려졌고 동료 구축함 쇼에서 2발의 어뢰를 발사해서 명중했으나 어뢰가 폭발하지 않아서 대신 5인치포 50발을 선체에 발사해 전복시켜 침몰합니다. 당시 혼란스러웠던 엔터프라이즈 부근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일본 1파 공격대가 호넷을 공격하고 돌아갈 무렵 스콜 먹구름 속에 숨어있던 엔터프라이즈가 모습을 나타냈고 돌아가던 일본 항공대는 엔터프라이즈를 발견하고 그 위치를 후속 공격대 타전합니다. 따라서 후속 일본 공격대는 엔터프라이즈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2파 공격대는 쇼카쿠 급강화 폭격기 19기와 제로 전투기 5기, 3파 공격대는 즈이카쿠 뇌격기 16기와 제로 전투기 4기였습니다. 일본 공격대가 다가오자 엔터프라이즈는 오전 10시 전투 준비에 들어갑니다. 세키마모로 소자가 지휘하는 급강화 폭격기들은 곧 엔터프라이즈를 발견하고 계속 다가옵니다. 이때 엔터프라이즈 상공에는 와일드캣 전투기가 21기 있었는데 엔터프라이즈의 플라이트 디렉터가 일본기가 오는 고도를 못 맞춰서 작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와일드캣 전투기들은 일본 폭격기들이 급강화를 시작하기 전에 2기밖에 격추 못 시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는 무장과 급유를 마치고 출격을 대기하던 항공기들이 많아서 일본기들의 폭격을 맞는다면 크게 유폭될 위험성마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 함대는 엔터프라이즈 주위로 대공 방어를 위한 호위함들을 원형진으로 배치했고 일본기들과 엔터프라이즈 사이에는 114문의 대공포를 가진 전함 사우스다코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에는 호넷에 없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군이 보유했던 1.1인치 대공포보다 성능이 월등했던 40mm 보포스 대공포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40mm 보포스 대공포를 4연장 포탑 4개 총 16문 보유했고, 사우스다코타는 4연장 포탑 7개로 총 28문 보유했습니다. 일본 폭격기들은 오전 10시 20분 급강하를 시작했고, 곧 미군 함대의 무서운 대공포와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편대장 세키마모루 소자를 선두로 첫 7기의 99식 한폭이 급강하를 개시했으나, 선두였던 세키마모루 소자의 한폭과 이어서 3, 5, 7번기가 대공포화에 맞아 격추되었습니다. 명중탄은 하나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편대 99식 한폭 7기가 차례로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폭탄이 엔터프라이즈 좌현 맨 앞부분을 뚫고 나가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로서는 행운이었지만 두 번째 폭탄이 1분 후 앞쪽 엘리베이터 뒷부분에 명중합니다. 이 폭탄으로 항공기가 폭발하진 않았으나 수병들은 항공기 6기를 함 밖으로 밀어내고 맨 앞 1번 엘리베이터가 작동 불능이 됩니다. 10시 20분에 세 번째 편대가 급강하를 시작해서 우현 뒤쪽에 지근탄을 떨어뜨려 엔터프라이즈의 기관부에 손상을 입혔습니다. 일본 급강하 폭격기들의 공격은 일단 이렇게 끝났습니다. 일본은 이번 공격에서 19기의 99식 한폭 중에서 편대장을 포함해 10기를 잃고 2기는 가는 길에 불시착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당시 전투 상황이 나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와 전함 사우스다코타도 보이고 격추되어 바다로 떨어지고 있는 일본 99식 한폭 한기도 보입니다. 10월 26일 촬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진에는 전투 중인 엔터프라이즈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엄청난 대공포탄의 탄막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보이고 일본 급강하 폭격기 2기가 사진에 보인다는데 아마도 이 2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급강하 폭격기들의 공격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오전 10시 35분 쉴 틈도 없이 이젠 330도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또 다른 일본 항공대가 포착됩니다.